다양한 남각장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남자들의 파티처럼 우리 여자들도 자그맣게 파티를 하자고 해서 만나서 신나게 논 뒤 분위기가 무르익어 땡땡땡 바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빠졌습니다. 저한테는 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예요. 주변 친구들은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는데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서 좀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부모님이랑 강남 안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중소기업 자문위원을 도맡아하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도 부모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기획팀에 근무 중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두 분의 노후는 각자 책임질 수 있고 여유도 있는 정도? 저까지 책임은 져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배움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27살인가 그때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 동료들과 그 바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바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 워커홀릭이라서 일 말고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하튼 처음으로 가보게 된 그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김새의 사람이었고 성격도 너무 부드럽고 매너는 덤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겨서 있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느라 회사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 다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을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 오늘이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대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끼리끼리 잘하는 집안 애들 사이에서도 제 생각엔 저는 그 애들이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전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찾아내는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란 모토 없이도 열심히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날을 겪어보니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헤어지는 길에 정말 잘생겨서 보고만 있어도 좋던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름은 박경호라고 하고 저랑 나이가 같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군다나 경우는 그냥 재미로 또는 의무적으로 준 건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들뜨던 것도 가라앉으려던 차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제 직업이 이래서 신뢰는 안 가겠지만 괜찮으면 만나보자고 그렇게 문자가 오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이상형을 만나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고 저는 정말로 얘를 사랑하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이 남자는 이곳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픈 부모님이 신경 쓰이면 자신 안 만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일로 저한테 기대는 일 없을 거라고 더함없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게 저는 반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성격도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은 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얘가 돈이 있고 없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벌고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 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와 함께요. 저는 사귀면서도 경호는 일을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한날은 물으니 일에 귀천이 어딨냐며 내가 웃음 팔고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일이 너무 좋다. 여기 꼭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필요하면 남자들도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 여자한테는 작업 안 건다고 처음 일 시작하고서야 멋모르고 연락처 달라며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유도리 있게 잘하고 있고 직접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가만히 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다가 더 묻지는 못하고 다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혼처럼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이면 그 애는 잠들어 있고 저는 출근 준비하고 그러는 모든 생활들이 신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분이 행복하니까 일도 잘 되고 회사에서 제 입지도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보너스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 지출은 경우에게 쏟아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아프시다고 월급을 전부 보내는 모습을 보니 물질적인 것보다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제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이트 비용의 전부는 경우에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랑에 빠진 콩깍지가 씌인 줄도 모를 정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대로 말했지만 부모님은 당장에 퇴짜를 놓더군요. 어딜 봐서 믿음직한 사람이냐며. 믿음직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런 일은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라며. 결혼은 당연히 안 되지만 사귀는 것도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했었어요. 우리 부모가 널 애지중지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미안하다 하시며 정신 차려달라 그랬지만 저는 반대했다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으로 다신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살 수 있고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우리 둘이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있고 둘만의 신혼 아닌 신혼 같은 생활 속에 가끔 경우가 외박이 잦은 날도 많았는데 경우가 본인이 살던 집을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 집에 완전히 눌러 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본인 집에 가곤 했는데 서울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부터 있던 집이라 방 빼기가 추억들이 많아서 못 빼고 있다고 했었고 또 저는 궁금했습니다. 경우가 사는 집이 어떨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내 애인 집도 구경 못하냐면서 투덜대니 다음번엔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2주 뒤에 경우가 살던 집에 드디어 가보게 되었어요. 경우는 지금 살던 집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 정도는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 했죠. 도착한 집은 오피스텔 원룸이었어요. 집안은 정말 깔끔했어요. 뭐 별다른 게 있지도 않았지만 경우가 살던 집이라는 거에 궁금해서 온 거라 저는 집을 둘러보면서 경우랑 추억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부터 회사 일이 바빠 철야가 지속되는 날에 경우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집에 없으니 일을 마치고 본인 집으로 갔나 싶어서 하루는 시간을 내어 경우가 사는 오피스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후 예상치 못하게 어느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우 박경우 집 아닌가요? 에? 아닌데요? 아, 저 여기 얼마 전에 왔었는데 혹시 그새 이사 오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여기 1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겨울이라 칼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춥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도착했을 때 지도 어플로 내 위치 주소를 확인했었고 또 경우가 사는 집이니 주변을 머릿속에 담아놨었어요. 언젠가 오늘처럼 몰래 우렁각시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제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겪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말 저 집이 방금 본 여자의 집이면 저번 주에 왔던 나는 저 여자의 집에 들어갔던 거고 경우는 저 여자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이인 거고 그리고 저 여자는 경우를 고민하던 게 머릿속에서 가설을 내세우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경우는 모르지만 경우와 닮은 사람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경우가 본인 집이라고 데리고 왔던 집은 경우가 나 몰래 사귀는 어떤 여자의 집을 본인의 집으로 가장하였다. 뭔가 뒤죽박죽 쓰긴 했어도 머릿속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경우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 동안 경우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고요. 경우의 행동, 언사, 미묘한 눈빛, 미묘한 느낌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저희 커플 통장 내역 다시 보니 정말로 입금은 저만 했더라고요. 거의 1년 연봉 수준으로 넣어진 돈의 출처는 오로지 저뿐이었고요. 돈의 사용처는 오로지 경우의 쇼핑 목록뿐이었습니다. 여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난 지 겨우 7개월째인데 제 통장에 어디에도 경우는 입장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넣었어도 잔고는 겨우 70만 원. 이때까지 제가 무슨 뻘짓을 한 것인지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 쪽팔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부모님께 한 집부터 생각나네요. 전화 오면 씹기 일쑤이고 나보다 자신 일심만을 생각한다고 험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엄마부터 생각이 났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잘못부터 먼저 빌었어요. 엄마를 만나서 그간의 일을 전해주었고 엄마는 원래 살다 보면 똥 밟기도 하는 거라고 이제서라도 정신 차린 게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엄마가 안아주더라고요. 바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고 돈을 뜯긴 만큼 병신 같은 짓을 한 건 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속은 놈이 잘못한 거라고. 거기서 일하는 걔를 제가 어쩌겠어요. 정신 차린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경우가 아닌지도 모를 남자에게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알게 된 게 어디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부터 빼서 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처음 경우가 먼저 연락을 줬더라고요. 간혹 일어나는 깜짝 선물 같은 선전하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불킥이긴 해요. 최근에 너에 대한 걸 알게 됐다. 속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얼굴 못 쓸 날 올 거라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 걸었습니다. 한 번 당한 저는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저는 바 근처엔 안 갑니다. 저는 현재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모든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조심 또